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하메네이와 현 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의 발언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혁명 이전에 저는 자해단과 자볼에서 군대의 병사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토만 1800을 지급했습니다. 혼다 오토바이 한 대는 토만 1250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고 전문의이며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월급 석 달치로도 혼다 오토바이 한 대를 살 수조차 없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페제시키안은 현이란 체제와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것이 정신적 장애의 한 형태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언이 있은 지 몇 시간 뒤 12월 10일 밤 하메네이의 집이 불탔고 테헤란의 통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하메네이에 맞서는 것은 팔라비와 거리의 민중만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인 페제시키안 대통령 자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메네이의 신성한 권위와 무오류성에 가해진 가장 큰 타격입니다. 대통령은 민중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메네이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공식적으로 자신이 민중의 편에 섰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테헤란뿐 아니라 모스크바, 베이징, 평양에게도 악몽입니다. 체제는 밖에서가 아니라 페제시키안의 움직임으로 안에서부터 폭파되고 있었습니다. 페제시키안의 반란의 뿌리는 오늘보다 훨씬 더 이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제시키안과 물라 그리고 종교 과두층의 충돌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9월에 대항연설 도중 물라들이 개입하려 하자 그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모국어인 튀르키어로 앉아라라고 말하며 맞섰습니다. 그날 페제시키안이 점화한 민족과 개혁의 불길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물라들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물라들을 침묵시킨 페제시키안은 이제 그 힘을 등에 업고 하메네이를 전복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페제시키안은 이념 전쟁만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 민중이 겪는 비참함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전직 심장외과 의사인 대통령은 민중 앞에 나서 나는 외과 의사지만 월급 석 달치로도 오토바이 한 대를 살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 체제의 이념적 파산을 선포하며 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정성이 대중을 진정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제 페제시키안은 물라가 아니라 굶주린 거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결과는 전면적 혼돈입니다. 1월 9일 하메네이는 자신이 파괴자이자 사보타 주범이라고 부른 시위대 앞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가혹한 대응과 무력 사용을 맹세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파괴적이며 이를 약화시키려는 자들 앞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민중과 트럼프까지 화면에서 위협한 하메네이의 연설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의 편 전환은 또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거리에서 체제 세력과 충돌하는 인원은 185만에 달합니다. 내부의 불길은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이란의 보복 위협은 민간 봉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합니다. 봉기는 체제의 통제를 넘어서는 속도로 30일 개전주 180개 도시 그리고 총 512개의 서로 다른 장소로 확산되었습니다. 체제는 대외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내부의 공포를 억누르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중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붕괴의 외교적 반영은 런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주권의 상징인 대사관 건물에서 이슬람 공화국의 국기가 내려지고 체제 이전 시대를 상징하는 사자와 태양 깃발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조직된 혁명 시도입니다. 체제의 등뼈를 실제로 꺾은 결정타는 테헤란이 아니라 타브리즈,
전략적 중심에서 나왔습니다. 수년간 침묵해왔고 체제가 튀르키 카드로 비축해두었던 타브리즈는 1월 9일 처음으로 대규모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페제시키안이 아제리게라는 사실의 영향 아래 타브리즈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이제 이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자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구 구조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은 자기 대통령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타브리즈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테헤란의 어떤 시위와도 다릅니다. 타브리즈는 이란의 산업 심장이자 교역로이며 무엇보다 가장 거대한 조직화된 민족 권력의 중심입니다. 과거 봉기들에서 체제는 페르시아 민족주의를 이용해 튀르키계가 사건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의 안보 교리를 산산조각 내는 전개입니다. 타브리즈가 무너지면 이 이란 북서부의 물류선이 끊기고 체제는 분열된 치안장치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타브리즈 거리에서 들리는 구호는 하메네이가 최악의 악몽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을 단결의 선언입니다. 아제리와 페르시아인이 하나의 적 물라를 상대로 무타해됐습니다. 현장 상황은 체제 치안 세력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테헤란은 불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거의 전면 차단되었음에도 스타링크를 통해 이란 밖으로 유출되는 영상들은 도시 북서부의 알라술 모스크, 세관 건물, 그리고 공공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메네이의 요새로 불리던 카라지의 시청 건물조차 이제 불길에 잠겨 있습니다. 체제의 바시지 준군사 세력은 도주하며 탈출하기 위해 후퇴하는 와중에도 민간인에게 발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된 진압이 아니라 공황 상태의 도주입니다. 테헤란 세관 건물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은 바시지 민병대가 궁지에 몰려 군중을 흩뜨리기 위해 무차별 발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이 공황 사격조차 사람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테헤란의 주요 도로들은 여전히 시위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체제 세력은 너무도 무력해 거리에서 경찰 차량을 바리케이드로 세워 그 뒤에 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민중의 수적 우세와 페제시키안의 하메네이에 대한 정치적 배신 앞에서 체제의 치안 장치가 멈춰섰음을 보여줍니다. 거리의 통제를 완전히 잃은 하메네이는 이제 자신의 민중뿐 아니라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백악관의 주인 도널드 트럼프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게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몇몇 도시들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고 저는 매우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아주 강하게 칠 것입니다. 이제 테헤란 거리에는 데스투 9호가 울려 퍼지고 체제는 불길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0일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1월 9일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의 앞선 발언은 분명했습니다. 시위대 한 명이라도 죽으면 나는 K와 A를 제거하겠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과거 세계의 모든 황제들, 파라오들, 니무롯과 레자 팔라비는 권력의 정점에서 전복되었고 너희도 전복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참담한 보고와 테헤란의 의사들로부터 타임 매거진이 받은 정보에 따르면 수도의 6개 병원에서만 최소 217명이 시위대가 사망했고 병원들은 부상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하메네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민중을 학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의 위협 때문에 그 학살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고와 스타링크 위성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와 이란 민중의 레드라인입니다. 이제 하메네이 체제는 거리의 수백만 인파뿐 아니라 워싱턴발 치명적인 지정학적 바이스에 의해 갇혀 있습니다. 그 바이스는 체제의 군사적 존재를 쓸어버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내가 치겠다는 위협이 공중에 걸려있는 가운데
시간이 1시간씩 흐를 때마다,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날 때마다 하메네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체제 최고 지도자에게 개인 신변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말의 위협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보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의 대형 C-18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들이 독일에서 중동으로 탄약과 군사 장비를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류 이동은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위한 준비 단계를 이미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말의 경고를 지상에서의 강철 날개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0일 폭스 뉴스에서 남긴 메시지, 과거처럼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방식으로 아주 강하게 칠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직후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케이션 305 스트라토 탱커가 이륙한 활동은 펜타곤이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꺼내 들었고 공중 급유가 필요한 장거리 폭격 시나리오가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지상에서는 델타포스 요원들이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강한 정보 흐름이 하메네이의 물리적 신변까지 위협하는 참수 공격의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영공뿐 아니라 하메네이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체제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의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화면에서 파라오 비유를 들며 아무리 강한 척해도 마쿠에서 체제는 완전히 생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는 정보 보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IRGC의 경계 수준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향되었고 심지어 2025년 6월의 전쟁 수준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체제는 공황 상태에 빠져 전략적 지하 미사일 도시들까지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체제가 이 미사일들과 정예, 사베린 특수부대를 준비하는 대상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국 정규군 아르테시 내부의 산바완 이탈을 막고 반란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정규군이 민중편에 설지 모른다는 공포는 서로 다른 400개 부대가 거리로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의 손가락이 트럼프를 가리킬 때 총구는 자기 군인과 민중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체제가 아니라 지도자 자신을 겨냥함으로써 하메네이의 면역 갑옷을 뚫었습니다. 이 위협의 심각성을 키우는 것은 트럼프가 과거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국가 대표들조차 하메네이를 버리고 있고 국내의 장군들의 충성심은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라들이 짐을 싸 모스크바로 도망칠 준비를 하는 동안 체제의 배는 물이 차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테헤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페제시키안의 움직임은 모스크바에서 베이징 그리고 평양까지 이어지는 권위주의 축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질환은 바깥에서 온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내부 지도자들, 페제시키안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국가의 세포가 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그리고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지금 테헤란의 불길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김정은은 하메네이처럼 비판을 초월한 반신적 지도자입니다. 그의 권력 또한 공포와 주변 엘리트들의 절대적 충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페제시키안의 사례는 그 충성이 환상임을 증명했습니다. 체제 내부에서 그것도 체제의 최정점에서 최고 지도자를 배신하고 민중과 무타해단 인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평양의 장군들이나 당 엘리트들에게 선례가 됩니다. 북한의 장군이나 고위 관료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김정은에게 당신은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페제시키안이 테헤란에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만약 이란 체제가 외부 개입이 아니라 자기 대통령의 편 전환으로 무너진다면 김정은의 궁전한 장군들도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지도자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를 희생시키고 우리 자신을 살릴 것인가? 이것이 악의 축이 가진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S-400이나 핵무기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는 있어도 자기 궁전 안에서 벌어지는 빙의에는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자기 식탁에 앉아 그들의 얼굴을 향해 그들이 정신적 장애라고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폐쇄시켜야 하는 하메네이뿐 아니라 독재자에 건드릴 수 없음이라는 신화를 불태웠습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를 지킬 수는 있어도 궁전 안에 침묵하는 반역자로부터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란의 이 바이러스는 북한의 고립된 벽마저 뚫을 심리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푸틴 주변의 과도 세력이나 시진핑 주변의 당위원회는 테헤란의 이 시나리오를 자기 미래에 대한 경고로 읽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에게는 그때까지 손댈 수 없다고 믿어졌던 절대 권력의 환상이 폐쇄시키 안에 정신적 장애라는 표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라들이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폐쇄시키안과 이란 민중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하메네이의 궁전에서 치솟는 연기는 푸틴,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은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고 어쩌면 저녁 식탁에 앉아 있다. 안전한 곳은 없다. 배신이 너희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란은 무너졌습니다. 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에게는 공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다음 희생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스크바일까요? 아니면 평양일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댓글과 조언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